이 빨갛게 변한 게 뭐다? 마진콜이다. 유지 증거금이 필요하다. 즉 유지 증거금은 뭐다? 리스크 조절과 굉장히 깊은 관련성이 있는데, 마진콜이 발생하게 되면 방법은 여러 개가 있어요. 가장 간단한 거는 추가 증거금을 입금, 유지 증거금을 높이는 거죠. 그래서 마진 레벨을 높이는 방법이 있고, 아니면 내가 잡고 있는 계약을 마음 아프지만 손실 나더라도 청산해야 됩니다. 또는 해지나 롤오버, 해지 같은 경우는 양방을 잡는 걸 뜻해요. 내가 지금 바이 잡았어. 바이 계약에 한 3개, 4개 연달아 잡았는데 지금 지수가 떨어지다 보니까 반대로 가는 거죠. 떨어지다 보니까 마진콜이 발생하게 되고 이거 유지증거금을 넣으려고 싶은데 증거금이 없어. 그럴 때는 셀 포지션 양방의 해치를 잡게 되면 마진 레벨이 올라가게 되어 있어요. 유지증거금과 리스크 조절 이런 개념은 굉장히 깊은 그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추후에 제가 다시 한번 강조하겠지만, 저는 사실 제가 여러 가지 주식 투자나 해외 선물 투자할 때, 특히 해외 선물 주식도 어떤 분들은 버티면 간다라고 하는데, 사실상 해외 선물의 가장 중요한 건요, 버텨야 이긴다. 저는 이게 너무 생명이에요. 자, 버틸 수 있는 증거금이 있으면요, 어떤 위기 순간에도 내가 버티면서 기다릴 수가 있고, 이거는 나중에 수익 전환으로 굉장히 수익 전환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왜냐하면 지수는 회귀 본능이 있고요, 지수는 탄력성이라는 게 있어요. 올라가면 내려가고 내려가면 올라가고, 한도 끝도 없이 올라가진 않아요. 미친 듯이 밑에 저기 지하실 본능까지 가지도 않고, 주가와 지수는 올라가면 내려가고 내려가면 올라간다. 이게 뭐다? 지수의 탄력성, 회귀 본능. 자, 그러면 우리 쉽게 생각해 볼까요? 내가 같은 계약서를 진입했는데 증거금이 적당한 사람과 아주 넉넉하신 투자자와 비교하게 되면은, 어쨌든 내가 잡은 포지션에서 버틸 수 있는 힘이 증거금이기 때문에 증거금이 강하고 증거금이 넉넉한 투자자가 이길 확률이 높아진다. 즉, 내가 지금 손실이지만 어차피 지수는 올라갔다 내려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반복하기 때문에 이거를 버티게 되면 수익 전환율이 더 높아진다. 저도 지금 해외 선물 하고 있긴 하지만 버텨야 이긴다. 이거를 항상 전 메모하고 살아요. 이게 증거금과 굉장히 깊은 연관성이 있고, 뭐다? 리스크 조절과 굉장히 큰 관계성이 있고, 또 뭐다? 리스크 조절 중에 첫 번째 방법이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증거금을 어떻게 활용해야 되냐? 사실상 좀 크게 볼까요? 증거금이라는 거는 제일 큰 건요, 중간에 써있죠. 안정성이에요. 거래 안정성. 증거금이 낮게 되면 투자자는 어쩔 수 없어요. 실제 상품의 가치보다 무리한 큰 규모의 거래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되기 때문에 시장의 불안정성, 위험성 증가된다. 이런 부분도 있긴 하지만, 그것보다는 제일 큰 게 뭐예요? 내가 지금 당장 수익 보고 손실 보고 이게 제일 중요하잖아. 근데 이럴 때 리스크 조절하고 장기적인 거래 안목에 있어서 단점을 나타낼 가능성이 높다라고 나는 보는 거지. 그래서 증거금이 있어야 조금 더 훨씬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거래가 가능하다. 이게 반대로 말씀드리면 리스크 조절, 오늘 정말 많이 말씀을 드리는데, 리스크 조절과 수익 전환율에 굉장히 플러스가 된다. 그리고 제가 쓰는 곳에서는 우리가 더 잘 해야 되긴 하는데, 제가 쓰는 곳은 자동 환전해주는 피지사를 통해서 환전도 되고 있고, 사실 저는 복잡한 세금 신고 절차 없이 잘 이용하고 있거든요. 아시겠지만 세금 부분 제가 나중에 더 다루긴 하겠지만, 해외 선물 11%, 해외 주식 22% 세금 적용되는 거 알고 계실 텐데, 자, 증거금이 있다는 것 자체가요, 우리 투자자 입장에서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내 자본에 비례하는 규모의 거래를 할 수가 있다. 이게 뭐냐? 물론 크게 봤을 때 시장의 안정성이랑 효율성 증가가 굉장히 좋은 게 있지만, 제일 중요한 건 나잖아요. 나 자신이 투자를 하게 될 때 안정성이 뭐야? 버티는 힘이 크기 때문에 조금 더 안정적으로 지켜볼 수가 있다. 그리고 증거금이 좀 더 넉넉하고 있게 되면 계약수 조절도 굉장히 용이해요. 물론 마이크로 계약, 내가 쓰는 곳은 마이크로 계약, 미니 계약, 1계약, 10계약까지 굉장히 다양하게 가능하고 있지만, 증거금이 있게 되면요, 마이크로를 쓰든 미니 계약하든 1계약하든 나의 포트폴리오와 지금 현 상황에 맞춰서 굉장히 다양한 매매 방법을 구축할 수가 있다. 저는 이렇게 봐요. 사실 예전에는
해외 선물 증거금이 1계약당 워낙에 크죠. 지금도 커요. 자본력이 없으면 해외 선물 거래가 굉장히 시작하기도 어려웠고, 국내 선물에 비해서 규제가 좀 적다 보니까 진입 장벽이 낮다는 장점도 있긴 한데요. 이런 높은 증거금 때문에 투자하기 굉장히 망설였어요. 그래서 이를 극복하는 제가 쓰는 곳에서는 마이크로 계약이라든지 미니 계약이라든지 이런 걸로 상당하게 부담을 좀 줄여나가고, 투자 기회를 또 다양하게 잡아볼 수 있게 여러 가지 파생 상품의 투자 방법과 매매 방법에 대해서 굉장히 다양화되고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 어쨌든 결론으로 말씀을 드리면 해외 선물 가장 큰 장점은 레버리지도 있지만 증거금과 계약서 조절을 통한 리스크 조절이 필수적인 굉장히 용이하다. 자, 내가 갖고 있는 자본금에 비해서 훨씬 큰 효율성으로 투자할 수 있다는 게 저는 큰 장점 중에 하나로 보고 있어요. 이렇게 한번 말해볼까요? 지렛대를 이용해서 무거운 물건은 쉽게 들어 올리는 것. 우리도 내가 갖고 있는 적은 자본금으로 큰 수익의 기회를 만들 수 있다는 것. 여기에다가 증거금의 유동적인 측면과 또 계약수 조절 통해서 리스크 조절 우리가 구축을 하게 되면 굉장히 다양하고 효율적인 매매 방법을 나 스스로 구축할 수 있다. 자,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오늘 이제 증거금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자, 앞으로도 여러 가지 굉장히 많아요. 지금 해외 선물도 중요하고, 국내 주식시장 요즘에 굉장히 요동치고 있죠. 그리고 여러 가지 금융 지식이라든지 같이 제가 공유하면서 같이 여러분들하고 공유하고 떠먹여주면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떠먹여주는 코스튬 트레이더. 자,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다음 챕터에서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